고요한 장례식장, 상복을 입은 세 남자가 말없이 서 있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막내 동생 기준은 굳은 얼굴로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응시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차가운 영정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끼리 남았네. 둘째 형 진수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장남 기태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삼형제는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재산,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삼형제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침묵만이 흐르는 거실에서 변호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다. 고 김영수님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장남 김기태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기준과 진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 기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설마 우리를 버린 건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수가 격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재산이 모두 형님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장남 김기태 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효한 유언입니다. 기준은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형제들이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걸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형, 이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신 거예요? 기준은 기태를 향해 물었다. 기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 말 좀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기태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준과 진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아버지가 버린 자식들이냐고요? 진수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기준은 진수의 어깨를 잡았다. 형,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봐. 하지만 진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뭘 진정해? 지금 이게 진정할 상황이야? 우리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개처럼 일했는데 이제 와서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고. 기준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장남인 기태에게만 유독 애정을 쏟았다. 좋은 옷, 좋은 학원, 모든 것이 기태의 몫이었다. 기준과 진수는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든지 따랐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 처참한 현실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한 형제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게 도와주는 거야? 형만 다 가진 채로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형제냐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태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유언이야. 나는 아버지 뜻을 따를 뿐이야. 기준은 기태의 얼굴에서 낯선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승리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형제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이제는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기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부당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형, 나는 그렇게 못해. 기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진수도 기준의 옆에 섰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이대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기태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동생들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유언장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법? 그래, 법대로 해보자고요. 진수가 이를 갈았다. 기준은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님, 유언장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말에 기준과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류분 반환 청구. 그것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방법은 있어. 기준은 기태를 다시 노려봤다. 형, 우리가 유류분 청구할 거야. 아버지의 뜻이 정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몫을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유류분? 그래, 해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삼형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아닌 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쌓여온 형제 간의 앙금은 이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기준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왜 장남에게만 모든 것을 물려주셨을까? 혹시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창에 상속 분쟁 형제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다. 상속 분쟁 5년 새 30% 급증, 형제자매 간 갈등이 60% 이상, 유언장 없는 상속, 가족 갈등의 씨앗,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범죄까지. 기준은 검색 결과를 읽어내려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들의 상황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특히 부모님을 한 형제가 모셔놓고 다른 형제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상속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킨 사례라는 기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태 형이 평소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도 기태 형이 주로 병원 수발을 들었다. 그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 기준은 가슴 속에서 차가운 의심의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기준은 진수를 만났다. 진수는 밤새도록 잠을 설친 듯 얼굴이 푸석푸석했다. 어제 잠 못 잤지? 기준이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잠이 와? 잠이 와야 사람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다. 형, 나는 도저히 아버지가 이러셨을 리 없다고 생각해. 기준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유언장이 버젓이 있는데. 진수가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아니, 혹시 형이 아버지를 부추긴 건 아닐까?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기준의 말에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역시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생각이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유류분 청구 외에 또 뭐가 있어? 진수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기준은 어젯밤 검색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기여분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 회복 청구 여러 가지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 진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기준을 바라봤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야 한다는 거네. 그래, 어쩌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어. 아니면 형이 아버지를 속였을 수도 있고. 기준은 자신의 추측을 확신처럼 이야기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만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야. 그렇게는 못해. 진수도 동의했다. 그래, 그렇게는 못해.
우리가 평생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거대한 분노로 변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동생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재산 앞에서 그들의 관계는 한없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들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형제자매 간의 상속 분쟁은 매우 흔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게 되지만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진정성이나 고인의 의사 능력을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준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확신을 얻었다. 그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기태 형이 어떤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들거렸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형제를 믿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뿐이었다. 삼형제는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한때는 한 지붕 아래에서 웃고 울었던 형제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적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그 유언을 둘러싼 오랜 다툼의 시작이었다. 과연 이 잔혹한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